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잦은 재난재해 사고로 인해서 최근 안전점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재해 시 일반인보다 더 큰 위험에 놓여있는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다고 합니다. 위험에 노출된 재난 취약계층 현재 상황은 어떻고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는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여기 한번 가보세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다산 정약용이 짓고 정조가 가장 사랑했던 세계문화유산 수원에 있는 화성을 소개해드립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월 21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지난 13일이죠. 장애인 임시거주시설에 혼자 살던 송모 씨가 화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14일에는 화재 속에 홀로 대피하지 못한 다운증후군 환자가 중화상을 입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재난재해를 피하지 못한 장애인들이 목숨까지 잃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크게 삭감됐다고 합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문희입니다. 네,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장애가 있는 분들이 일반인보다 훨씬 위험할 텐데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 장애인들이 재난을 당할 때는 비장애인보다 굉장히 그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 원인은 아무래도 장애인들 중에 소득이 낮은 경우에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경우에 이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해 전의 일이지만 그 방과 부엌에 경계가 없는 방에서 생활하던 장애인이 예. 그 동절기에 수도관이 동파되었고 예. 거기서 물이 새어나와서 이불을 적시고 이래서 전신을 그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분이 잠을 자다 이불 예. 속에서 동사를 당한 경우가 있고요. 그렇군요. 또 얼마 전에 화재로 돌아가신 그 송국경 씨의 경우에도 예. 방 안에서 문까지 8걸음밖에 안 되었는데 몸을 예. 움직이지 못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래도 예. 장애인은 그 비장애인에 비해서 매우 심각하게 예. 그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요즘 지하철이나 여러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그래도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상황이 많이 나아진 건 아닌가요? 네, 그 장애인 편의증진법이 지난 1999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그 장애인 편의시설의 일부가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예. 근데 이 법은 일반적인 편의시설 기준을 최소한으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화재 등의 긴급 상황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예.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화재 시에는 엘리베이터 사용이 금지되는데 예. 그때는 이제 장애인은 전혀 피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유도 등의 형식 승인 및 검정 기술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여기 그 제3조에 시각장애인이나 그 농아인들이 대피할 수 있는 유도에 관한 그 조항이 있는데 예.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기라든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멸기 설치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예. 그 의무사항이 아니고 공고사항 수준입니다. 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수준이죠. 예. 그래서 저희 그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에서 이걸 좀 제발 좀 의무사항으로 개설해달라고 예. 몇 년 전부터 요구했는데 꿈쩍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최근 들어서 재난재해가 계속 발생하면서 그 여러 가지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애인 시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장애인 시설도 그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 화재 점검이랑
안전 교육을 주로 받고 있지만 그 예. 시설이 낙후된 경우에는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경우도 있고 예. 붕괴 위험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화재 감지기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건물 안전 점검에서 D등급을 받거나 비상 통로가 한 군데밖에 없는 시설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이 건물 안전 점검이 A부터 2등급까지 등급이 매겨주는데 이 중에 D나 E를 받으면 붕괴 위험에 있는 수준입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예산 등의 문제로 그대로 방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고 예. 대형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피난 시설 설치 같은 게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 현재 소망법에 이제 규정이 돼 있고요. 예. 그 노유자 시설이라고 그 장애인 시설, 아동 시설, 노인 시설 등에 대해서 피난도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피난도구 설치는 사실 비장애인이 쓰기에도 굉장히 힘든 상태거든요. 예. 장애인이 쓰려면 더 힘들고요. 최근 들어서 화재 시에 비장애인의 도움으로 계단을 내려갈 수 있는 특수 휠체어가 개발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이제 그 한 층에 한 대 정도만 배치해 놓아서 대형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한 명밖에 구하지 못하는 예. 그런 좀 안타깝고요. 그런 상황이. 예. 그래서 현재 그 대난 대책 수준으로는 장애인들이 피난 도구를 이용해서 무사히 탈출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 그 시설에 있지 않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도 그 지체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3번의 화재를 경험했는데, 예. 한 번은 집에서 경험했고, 2번은 이제 상가를 방문했다 화재를 당했는데, 예. 그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나마 대피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예. 그 홀로 생활하는 독거장애인의 경우는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예. 그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그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수가 251만 명으로 나오는데 이 중에 42만 4천 명이 그 독거 장애인입니다. 예. 그래서 타인의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고요. 또 하나 또 심각한 문제는 그 현재 장애인의 주거 상태가 해일, 홍수, 산사태, 절벽의 붕괴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의 수가 14만 5천 명에 달한다는 네. 그런 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매우 심각한 상태죠.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재난재해 발생했을 때 더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인데 그렇죠. 그에 대한 예산은 오히려 깎였다면서요. 예, 안타깝게도 깎였습니다. 예. 이제 재난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재난 취약계층이죠.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 등 그 87만 명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을 위한 예산이 지난해 556억에서 425억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예. 특히 이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9만 1,000 가구에 대한 예산이 170억이 투입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쓰이는 용도는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인데 이게 보건복지부 사업이랑 중복됐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중단이 됐고요. 예. 이거는 이제 우리 정부 특히 안전행정부랑 기획재정부와 예산을 이제 결정하는 국회의 안전 불감증이 그대로 나타난 예산의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 재난재해 계속 이어지면서 매뉴얼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장애인들의 대피 요령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장애인 재난관리 매뉴얼이 올해 1년 동안의 작업을 거쳐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발간됐습니다. 근데 좀 많이 답답하죠. 그 내용을 보면. 예. 이 매뉴얼은 그냥 국내 최초로 제작되었다는 데 의의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이고요. 예. 이 내용을 보면 이 매뉴얼에 의하면 장애인 당사자는 이용할 수 없는 매뉴얼입니다. 예. 그 매뉴얼이 이제 활동보조인이라든가 보호자라든가 소방 공무원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장애인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독거장애인들이 그 재난 초기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또한 이제 여기 보면은 지체장애인이 재난약자가 되지 않도록 개발화된 맞춤식 매뉴얼이라고 말하지만 좀 대처하는 방법이 너무 낭만적이지 않냐. 예를 들면 화재 발생 시에 안전벨을 누르고 도움을 줄 사람을 기다릴 것.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움직이지 말 것.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전벨이 설치된 가구 수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화재가 5분 안에 이제 굉장히 많이 그 골든타임이라고 그래서 그 안에 대처하지 못하면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세월호 직원들이 승객들에게 움직이지 말고 자리를 지키라 말의 수준인 매뉴얼입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우리 그 재난 취약 계층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할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그 국가안전처가 이제 만들어진다니 다행이고요. 여기에 이제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 그저 프로그램 매뉴얼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인력 양성들이 종합적으로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지난 9일 금요일부터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서는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지역 문화 예술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25일 일요일까지 열리는 온유월 메이페스트 현장 소식 담아왔습니다. 성북동 거기서만 열리나요? 네, 그렇습니다. 행사 이름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축제는 예술실험실 스페이스 온유월이 주관하고 있는데요. 온유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5월과 6월, 즉 화창한 시절, 좋은 시절을 향한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로 적을 때는 온유월, 새로운 벽을 뜻하면서 새로운 갤러리가 되고자 하는 다짐인데요. 좋은 때 주민과 함께 새로운 지역문화 축제를 만들자는 의미라고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건가요? 네, 올해로 세 번째로 열리는 축제인데요. 특히 올해는 서울문화재단과 성북문화재단의 후원을 통해서 주민들과 함께 더욱 풍성하게 준비됐습니다. 자세한 소개 스페이스 온유월 서준호 대표께 들어보시죠. 성북동 자체도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이 섞여 있는 대사관들, 국정마을에는 좀 경제적인 격차들도 굉장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곳이고 게다가 문화적 인프라가 굉장히 다양한 곳이죠. 제가 도시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라고 생각하고 갤러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갤러리를 만든 거는 또 그 지역을 바탕을 둬야지 지역성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세계로 갈 수 있겠구나. 그것들이 세계적인 작업이 되고 그런 것들을 이어가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문제가 쉬운 건 아니죠. 지역 주민들과 뭘 한다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식으로 메이페스트는 미술하는 사람들이 예술하는 사람들이 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페스티벌 많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작가들이 이제 섭외가 되어야 되는 그런 거 없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걸 좀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온유월 버스킹 그 음악이 들어오면은 작가들이 즐겁게 파티를 할 수 있고 게다가 주민들까지 함께 판을 만들자라고 해서 너무 즐거웠어요. 네, 자기 자신의 작품의 전시를 원하는 작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군요. 네, 어떠한 공모나 심사 없이 누구나 작품을 들고 올 수 있는 전시입니다. 작가와 관객이 구분되지 않는 작은 예술제이면서도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인데요. 이번에도 젊은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또 자연스럽게 다른 여러 작가와도 교류를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올해는 몇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까? 네, 모두 100여 팀이 참가해서 갤러리 공간 그림을 걸자 전시회에서는 80여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상가와 미술가들이 협업을 해서 상점을 예술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축발전 프로젝트에는 8팀이 함께 있는데요. 이번 축제에 참여한 작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정운, 강민정 씨입니다.
저는 작업실을 이 근처로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동네에 왔다 갔다 하다가 사람들이랑 알게 돼갖고 전시에 참여하게 됐어요. 이번에 뭐 작가로서 어떤 정체성이나 뭐 이런 거를 되게 강하게 내세우기보다는 그냥 아주머니의 말씀을 많이 인터뷰하면서 듣고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의 작업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협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동네 주민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그걸 또 작업으로 발전시키고 이런 과정이 되게 즐거워서 이걸 앞으로 제 개인 작업에서 더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전시를 한다고 딱 생각을 하면 일단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각 작품을 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운반과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간, 거리 같은 거를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동네 갤러리니까 한 손에 작품을 들고 와서 전시를 하는 기분도 색다르더라고요. 문턱이 낮은 느낌이 들면서도 같은 주민들이 이 작품을 본다면 또 기분도 남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점에서는 되게 색다른 것 같아요. 네, 같은 지역 주민으로서 이웃에게 자신의 작품을 알리는 소감도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일상의 공간이 미술 공간으로 느껴지도록 바꾸었다는 점이 여느 축제와 다른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번 축제에 상가 주인들의 협력을 얻는데 좀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네, 아무래도 공간도 제공을 하고 또 작가와 함께 준비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점을 섭외하는 것부터 쉽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마을 축제에 동참 의사를 보인 성북동 상가와 학원 8곳에서는 공간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또 예술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상가 주인의 의견도 작품에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작가와 함께 1대1로 짝을 이뤄서 4월 한 달 동안 준비하면서 이러한 과정도 축제의 한 부분이 됐습니다. 작가와 함께 축제를 준비한 지역 상인 만나봤는데요. 꽃집의 김은주 씨, 사진관의 유미영 씨입니다. 이게 뭐냐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성북동에 몇몇 가게들을 이렇게 찝어서 이제 가게 홍보도 해주고 분야별로 작가님들이 오셔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어머 좋다 그러셨어요. 일단은 작가님 생각이 참 좋으신 것 같았어요. 지금은 뿌듯하죠. 동네 사람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이쁘다고 말을 해주니까 좋아요. 관심 없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한테 꼭 도움이 된다기보다도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같이 해보는데 지금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분들 덕분에 성북동이 조금 더 문화적으로 교류가 많아진다고 할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사진관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런 페스티벌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바뀌었어요.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고 서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양쪽이 다. 네,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래서 그 지역만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가 가장 필요할 텐데요. 작가도 자신의 작품관을 고집하기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주민도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노력이 있었기에 더욱 즐거운 축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술가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예술의 문턱을 낮추고 주민과 눈높이를 같이 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져야 할 텐데요.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러한 바람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스페이스 온유월 서준호 대표께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 들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술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거여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모든 예술이 삶을 품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하나 더는 그 예술가들이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이나 사회에다가 보여주는 일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주민들에게 말을 걸고 전시장을 벗어나서 성북동에서 작업을 하는 것처럼 해서 동네 자체가 이제 미술관이 되는 미술이 어렵지 않은 예술가들이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내년에는 더 많은 작가들과 함께 작업하고 싶고요. 올해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주민들이 안다면은 이거 나쁜 것도 아니고 해서 재밌고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올해 보신 분들은 이제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을 열고 우리 동네를 좀 좋게 만들자라는 취지에 응하실 것 같아요. 네, 축제 현장 어떻게 찾아갈 수 있나요? 네, 지하철 4호선 한성대 입구역 6번 출구로 나와서 선잠단지 길을 따라 오르면 그 사거리 주변으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주차가 어려운 만큼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편이 낫겠고요. 축제의 모습이 낮과 밤 다르게 느껴진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팎으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진수를 맛보리 맥콜. 3385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서울 시민의 민원이라면 무엇이든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민원 서비스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심각한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이 됐고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뒤에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에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기 한번 가보세요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 수원의 화성,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과학적이기까지 한데요. 수원 화성의 모든 것을 잠시 뒤에 알아봅니다. 방송 듣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새벽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에서 희생자 1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오늘 새벽 6시 40분쯤 1시간 동안의 수중 수색 작업에서 희생자 1명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병원 회장이 이미 금수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금수원에는 아직 유 회장의 소재를 찾을 단서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염수정 추기경이 오늘 개성공단을 방문합니다. 우리 추기경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오는 8월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으로까지 이어질지가 관심입니다. 대통령의 해경 해체 발표 이후 해경은 그야말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공채 시험을 연기했다가 다시 치르기로 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수험생과 교육생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마치고 오늘 오전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한국형 원자로의 첫 해외 설치를 기념하고 원전 분야 인력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종. 네, 서류를 하나 떼러 관공서에 갔다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헤맸던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서울시에서는 그런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드리기 위해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네, 저희 서울시가 지난 3월에 민원 서비스 10개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 후속으로 실제 한 번 방문하면서 여러 민원을 좀 해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 좀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으셨는데요. 일단 5월부터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랄지, 그다음에 25개 자치구, 또 국세청, 또 운전면허 시험장 이렇게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3개의 서비스를 일단 원스톱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서비스인가요? 일단 아이가 태어났을 때 출생 신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양육수당 신청하는 거를 통합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식물업 같이 영업을 하시다가 이제 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신달지 해서 이제 폐업을 신고하실 때 그 영업 폐업 신고하고 사업자 폐업 신고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원스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권 신청하고 또 운전면허증 이제 외국에 가실 때 외국 운전면허증을 같이 발급받아야 되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한 기관에서 신청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좀 개선을 했습니다. 예, 그 출생 신고하고 양육 수당을 한 곳에서 동시에 또 신고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양육수당 신청은 사실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좀 허락을 해주셔서 서울시만 기존에는 동주민센터에서만 양육수당 신청을 받았고 이제 각 자치구청에서는 출생신고는 받지만 양육수당은 신청을 받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출생신고하고 양육수당 신청을 함께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하시거나 아니면 자치구 구청 민원실에서 동시에 바로 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현재 이번 주부터 이제 17개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서초, 강남 등 지금 6개 구는 협의 마무리 단계로 조만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또 다른 민원 또 있습니까?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 시청 그 1층에 열린 민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시면 뭐 신문업이랄지 부동산 개발업, 뭐 건설업 등 이제 폐업 신고를 하시는데요. 예전엔 저희한테 이제 폐업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또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 폐업 신청을 내셔야지 세금이 부과 안 됐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개선을 저희 시청 열린 민원실에 오셔서 영업 폐업하고 사업자 폐업 신청서를 같이 내시면 저희가 이제 사업자 폐업 부분은 관할 세무서로 이송해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편리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권 발급도 지금 구청에서 다 해드리고 있는데 국제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가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원구가 좀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고요. 현재 이제 9개 자치구에서 구청 민원실에서 역시 여권하고 국제 운전면허증을 함께 신청하시고 또 교부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고요. 이제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지금 아직 서비스는 안 되고 있지만 지금 적극 권장해서 아무튼 올해에는 다 25개 자치구가 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서울시 특히 도심이나 주택가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데 그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뭐 특별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그 사실 언론에 가끔 보면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잖아요. 이웃끼리 이제 싸우는 뭐 이런 상황도 있는데 저희 서울시가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제 그 자투리 땅을 주차장으로 만들어드리는 사업인데요. 실제 그 주택가 주변에 개인이 가지고 계시는 빈 집터랄지 뭐 공터 또 뭐 재개발 예정 지역 등 일정 기간 좀 방치된 땅을 저희가 한 면당 2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께서 그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 이제 땅을 가지신 분들은 일정 금액의 주차장 수익금을 또 얻으실 수 있거나 아니면 또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저희가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이웃 주민께서는 어쨌든 좀 저렴한 가격으로 집에서 가까운 주차장을 좀 당당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예,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올해도 지금 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집 중인가요? 그 사업에 참여하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14일부터 지금 참여 예. 그 토지 소유주시죠. 참여 시민을 모집 중에 있고요. 예. 5월 30일까지 모집합니다. 최소 땅이 11.5제곱미터 이상은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예. 이 주차장이 최소 1년 이상은 지역 주민들께서 주차장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여야 되고요. 예. 실제 이제 토지주 개인의 주차 목적으로는 예,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은 서울시 주차계획과나 아니면 저희 120 다산 콜센터 예. 그리고 이제 그 해당 자치구에 교통 관련 부서로 문의를 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 내에서 이렇게 짜투리 땅을 갖고 계실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네, 지금까지 그 62개소에 예. 한 456명 정도 이미 주차장이 확보가 됐고요. 예. 지금 추가로 올해도 한 330명 정도 목표로 하고 있어서 그 특히 이제 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진행이 덜이잖아요. 그래서 예, 많이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예. 요즘 또 사고 때문에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아주 강조되고 있는데 시민안전체험관 밤까지 연장 운영한다고요? 네, 지난번에 한번 소개 말씀드렸는데 네. 저희 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 시민안전체험관이 두 곳이 있습니다. 예. 그 어린이 대공원 안에 있는 광나루 안전체험관하고 예. 그다음에 보라매 공원에 있는 보라매 체험관인데요. 예. 지금 이제 5월에 어쨌든 시민분들이 좀 안전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늘면서 예. 지난해 대비해서 한 15% 정도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 시간을 오후 5시에 끝나던 것을 이제 2시간 더 연장해서 예. 오후 7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꿨고요. 월요일은 휴관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만 제외하시고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예. 연장을 좀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덕수궁 돌담길 산책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 오늘부터 3일간 보행 전용 거리로 운영이 된다고요? 네, 사실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예. 그 덕수궁 길이 사실 1999년도에 좀 서울에서 가장 걷고 싶은 길 1호로 예. 지정되어 있고 예. 또 이제 뭐 연인 가족들 또 도심의 직장인들 하루에 그 오후 12시부터 1시 사이에 한 5,500여 명 정도가 예. 덕수궁길을 걷는다는 그런 조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단 3일간 그 보행 전용 거리로 시범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3일간이고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주로 점심시간이군요. 네, 점심시간 전후해서 그 대한문에서 정동교 앞 원형 분수대 310m 구간만 지금 이제 이용하실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 그쪽 지금 혹시 오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차량 그 우회 경로를 좀 잘 확인해 두시고 또 시민들께서는 보행자 전용 거리 좀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운전하시는 분은 내일 모레까지는 덕수궁 근처는 안 가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수 서울특별시 시민소통기획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캘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Korean. 안녕하세요, Kelly Kim입니다. My name is Callie. We met at YTN Radio. Well, what next? 오늘은 이메일이나 편지를 쓰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할 때는 My name is Callie. We met at YTN Radio. 그 다음이 중요 내용이겠죠? I'm writing to set up a 뭐뭐뭐. 표현이 고급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담을 전혀 주지 않으면서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때문이죠. I'm writing this email 생략됐고 이메일을 쓴 이유는 to set up. 한국에서는 요즘에 세팅 많이 쓰죠. 세팅됐다. 뭐 한국에서 쓰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 있습니다. to set up 하면 뭐뭐뭐를 세우다. 여기서 계획을 세웁니다.
이고요. To set up a meeting, to set up lunch 등등 표현해서 쓸 수 있습니다. My name is Callie. We met at YTN Radio. I'm writing to set up a meeting next week. Okay, thank you for listening. Have a great day. Until next time. Bye-bye. 외국인을 만나면 어디를 가보라고 권해주세요? 수도권 관광 명소. 여기 한번 가보세요. 네, 여기 한번 가보세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떠나보겠는데요. 유정열 여행작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수원 쪽으로 간다고요? 네, 수원에는 수원 화성이 있죠. 예. 성과 안과 밖에 시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이 함께 있는 곳인데요. 예. 화성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워낙에 잘 보존되어 있는 성으로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곳입니다. 예. 수원 화성 하면은 정조대왕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수원 화성은 정조의 정치 정의를 실현할 이상적 공간이었습니다. 예. 당시 당쟁으로 왕권의 강화가 필요했던 정조는 새로운 정치 공간을 필요로 했는데요. 예. 이 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물론 저희 충성스러운 신하도 있어야 되고 군사력과 자금 등이 필요했겠죠. 예. 정조는 수원에 화성을 건설하면서 이 모두를 얻고자 했습니다. 예. 화성 보면은 당시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큰 토목 공사였는데 이 공사를 이끌었던 분이 다산 정약용이라면서요? 네. 약간의 나이 30세에 예. 실학자인 당시 최고의 실학자였던 정약에게 맡겨졌었죠. 예. 정약국은 상업적 기능과 군사적 기능이 가능한 평지와 산을 잇는 평산선 형태로 수원 화성을 건설했어요. 예. 놀랍게도 34개월 만에 화성을 건설을 했는데요. 예. 요즘처럼 중장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는 수학자 정약용의 재능이 발휘됐기 때문이고요. 예. 거중기와 같은 신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예. 당시 사용된 거중기는 모두 11대였는데, 이 거중기 덕분에 자금 등이 향상되어서 적은 인력으로 또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고, 인명 사고율도 대폭 줄었다고 합니다. 예. 수원 화성 건설 과정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 혹시 있으실 텐데, 당시 건설 자료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수원 화성을 건설한 정약용은 1801년에 화성 성역의궤라는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예. 수원 화성 중심에 위치한 수원천 옆에 수원 화성 박물관의 축성 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 화성 성역의궤에는 축성에 관한 모든 것이 담겨 있고, 심지어 예산 및 인물의 임금, 계산 등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수원 화성 박물관에는 당시 축성에 대한 모형과 유물이 전시되어 있고요. 정조대왕이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예. 육로를 돌아보고, 화성 행궁에서 회갑잔치를 벌였던 8일간의 행차가 재현되어 있고요. 예. 국왕의 호위부대인 장영영의 모습과 화성 성역 총리 되셨던 최재공의 초상화를 비롯해서 정조의 비밀 어찰 등을 보관하고 있어서 수원 화성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수원 화성 박물관 무슨 입장료가 있습니까? 저희 입장료는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예, 그렇군요. 수원 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빠지지 않는 단어가 바로 행궁인데, 네. 행궁이 무슨 뜻인가요? 행궁이라는 임금이 궁궐 밖으로 행차를 할 때, 예. 사형의 벨궁을 말합니다. 예. 화성 행궁은 정조가 개혁을 실천하고자 한 정치적 역사적 장소고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해경궁 홍씨의 회가별을 베풀었던 효의 공간이자 수원 화성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수원 화성에 포함되는 일부 부분이군요, 행궁이.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만일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화성을 여행을 하려면 어떻게 돌아보는 것이 좋을까요?
수원 화성은 이제 반나절 정도면 성을 한 바퀴 둘러볼 수 있어요. 예. 먼저 그 팔달문 관광 안내소에서 출발해서 그 서남 안문에 오르면 그 성곽과 그다음에 수원시가 한눈에 조망되고요. 예. 이어서 서당대로 향하면 행궁과 수원시를 배경으로 나란히 걷게 됩니다. 예. 성곽을 따라서 화성문은 장안문, 화학문을 차례로 만나게 되고요. 예. 활속이 체험할 수 있는 연무대를 지나면 창룡문이 등장합니다. 이 창룡문 밖은 지동 벽화 마을이고요. 예. 벽화가 그려진 골목을 따라가도 되고 성 안쪽의 성곽을 따라서 팔달문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한 바퀴를 한번 돌아보는 게 좋겠고요. 예. 만약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 화학문에서 수원천대를 따라서 예. 팔달문으로 다시 내려오셔도 됩니다. 예. 그 중에서도 뭐 추천할 만한 곳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수원 사상에 백미로 꼽히는 방화수정이 있는데요. 예. 방화수정은 꽃을 찾아 버들을 따라 암내를 건넜다라는 매우 낭만적인 뜻을 가진 건물입니다. 예. 전시에는 막루 역할을 하고요. 평상시에는 정자의 기능을 가진 건물입니다. 예. 재미있는 것은 건물 서쪽 벽면에 검은색 전돌 사이에 하얀 전돌이 십자가 형태로 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 십자가 형태의 무늬가 이렇게 쭉 벽면을 따라서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강로 천장에 나무로 다듬은 3개의 십자가 형태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는 당시 천주교를 공부했던 정약용의 천주교의 은밀한 홍보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예. 당시 천주교에 관대했던 정조의 묵인하에 예. 그렇게 건축물을 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미 사실로 확인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 재미삼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방화수정 안에는 용혈이라는 연못이 있고 이 연못의 물길을 따라서 화학문을 통해 빠져나가 수원천으로 이어집니다. 예. 그리고 방화수정과 화학문은 수원 야경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그렇군요. 수원 화성에 재미있는 체험거리도 많다고요? 네, 화성 행궁 신풍루 앞에서 열리는 공연을 꼭 보셔야 됩니다. 예. 바로 무예 입사기 공연인데요. 조선 전통 무예서의 무예 도보 통지에 수록된 24가지 실전 무예가 전문 공연팀에 의해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예. 매우 박력 있고 화려하기 때문에 화성을 찾는다면은 꼭 반드시 봐야 되고요. 예.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 오전 11시, 오후 3시 2차례 공연이 열립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효율적인 여행 정보를 한 가지 좀 말해주시죠. 수원 화성 관광은 한 3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수원 시티 투어를 이용하면 편리하고요. 예. 10시에 하고 2시 하루 2회 운행합니다. 예. 수원역 5번 출구 모금택시 승강장 앞에서 출발하고요. 예. 월요일 날은 휴무이고 요금은 11,000원입니다. 예. 수원 시티 투어를 이용하면 편리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정열 여행작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이슬 맛보리 맥콜. 채소 과일을 많이 먹자는 당연한 건강 상식. 하지만 80년 전엔 뉴트리라이트의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식물 영양소로 세상을 바꿔온 80년 뉴트리라이트 더블 X에 담겨 있습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맛을 맛보리 맥콜. 3385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